판매 기술 9가지. 영업 냄새 나지 않는 제대로 파는 법을 배우자. 나쁜 영업, 나쁜 사람. 내가 영업을 하는 것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꿈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것은 영업을 하면서 큰 갈림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영업사원도 좋은 영업사원이고 나쁜 영업사원이 있다. 말 그대로 고객의 입장에서 물건을 팔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회사만을 위해서 물건을 팔 것인가의 문제다. 처음 영업을 할 때는 이러한 생각조차 못하고 영업을 시작했던 것 같다. 즉, 나쁜 영업사원으로 시작했던 것이다.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에서 있는 뷔페 식당, 한식 파트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열심히 요리를 배워서 나중에 식당을 여는 게 꿈이었기에 양파를 까고 청소도 하고 칼질도 엄청나게 했다. 직원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냈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큰일 났으니 양재역 스타 커피숍으로 빨리 와줘라. 어떻게 식당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동창생이었고 군대도 같은 날 논산으로 함께 간 친구였다. 주방장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런데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친구가 없었다. 걱정을 하고 삐삐를 여러 번 쳤는데 한참 후에야 친구는 멀쩡하게 나타났고 자기와 어디 좀 가자. 자신을 믿어달라며 무작정 데려갔다. 그곳엔 수백 명의 젊은 남녀들이 있었고 어떤 설명회를 하고 있었다. 다단계였던 것이다. 솔직히 군대를 갓 제대하고 해서 다단계 판매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고 친구는 무조건 3일을 같이 있자고 했다. 첫날 무슨 말인지 모를 설명회를 듣고 친구에게 옷가지를 가지고 올 테니 내일 보자며 가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못 가게 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하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그냥 머무기로 하고 일을 하던 식당에는 친구가 아파서 며칠 못 간다고 말을 했다. 나는 이틀 동안 다단계 설명회를 들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저마다 월 수천만 원을 외치며 꿈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젊은 혈기로 다단계에 빠지게 되었다. 내 성격은 한번 하면 그곳에서 1등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 2달도 안 되어 중간 이상의 자리까지 갔고 앞으로 설명회를 하는 강의자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초고속으로 승진을 하고 있었다. 하루에 3-4시간을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을 챙기고 강의하고 나름 수당도 많이 받으면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잘못된 영업을 한 것이다. 물론 다단계라는 것이 본인이 써보고 좋으면 권한다는 모토로 성장을 하는 일이지만 그곳에 있는 대부분은 그런 이념도 까먹고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까지도 끌어들이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완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영업을 했던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지인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나게 만드는 상황까지 되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기에 이 지경까지 왔는가? 수없이 자신에게 물어보고 되었다. 나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서 영업을 했고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쁜 영업을 했던 것이다. 괴롭고 깊은 회의감에 휩싸여 있을 때 결국 다단계 대표가 구속되고 조직이 와해됐다. 후폭풍은 심각했다. 나는 거리에 내몰리고 노숙자로 전진하는 신세가 되었다. 1998년 초였고 IMF 외환 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온 때였다. 그 무리 속에 젊은 내가 섞여 있었다.
한순간의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이었다. 노숙을 하면서 낮에는 백화점에 가서 세수하고 마트 시식 코너를 돌았고 저녁에는 대학로 마로니에의 공원에서 공연을 본다든가 서울대 병원에서 자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새벽 지하철 첫차를 몰래 타고 온종일 지하철에서 자다 깨다 일을 반복했었다. 사람이 완전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압구정 식당들의 주방보조로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됐지만 가지는 않았다. 다단계로 많은 돈을 벌다가 순식간에 식당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키지가 않았다.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대학교에 복학을 했다. 영업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무조건 사람을 끌어들이고 물건을 강매하다시피 하고 나쁜 영업을 일삼았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 영업은 나뿐만 아니라 고객 또는 상대방도 함께 만족해야 하고 더 나아가 나보다 고객이 더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영업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그때의 교훈을 삼아 다짐을 했다. 나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영업이 아니라 모두가 만족해 하는 영업을 하겠노라고 말이다. 붕어빵 상상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다. 학교 후 문 앞 비었지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자리에서 시작했다. 길 건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에는 이미 붕어빵 장사가 하나 있었다. 처음 리어카를 끌고 자리를 폈는데 건너편 붕어빵 장사가 와서 다짜고짜 영업을 하지 말라고 겁을 줬다. 자신의 길 건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서 하면 어떡하느냐 따져 물었다. 나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리어카 정리를 한 후에 말했다. 이 자리는 내가 오래전부터 봐둔 자리이고 이 학교 학생이기에 내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라 마라 할 수 없다. 그러니 돌아가시라고 했다. 건너편 붕어빵 장사는 어차피 사람도 안 다니는 길이라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곧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피식 웃으며 돌아갔다. 첫날 리어카를 갖다 놨지만 장사는 하지 않았다. 일단 거리의 사람들을 구경했고 건너편 붕어빵이 얼마나 팔리는지 지금 어두운 내 자리엔 얼마나 유동인구가 있는지 지켜봤다. 그 결과 건너편과 이쪽은 유동인구의 거의 9대 1 정도로 적었다.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기존의 붕어빵 장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승산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건너편의 붕어빵 장사를 다시 분석해봤다. 답은 바로 나왔다. 위생. 보통 붕어빵 장사를 보면 지저분한 겨울 잠바를 입고 팔에는 토시를 끼고 목장갑에 깨끗하지 않은 리어카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로 다음날 시장에 가서 호텔 주방장용 가운과 앞치마 그리고 주방장이 쓰는 높은 하얀 모자를 샀다. 그리고 간판도 달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붕어사랑이라는 간판을 코팅해서 붙였다. 영업 첫날을 맞았다. 깔끔한 리어카에 키 큰 남자가 호텔 주방장처럼 차림을 하고 붕어빵을 굽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이목이 한 몸에 쏠렸다. 한 명, 두 명 내게 몰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두 번째 전략을 폈다. 붕어빵을 구워놓지 말자. 나는 손님이 오면 그때그때 구워주자. 그러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게 그냥 줄 뒤에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쉴 새 없이 붕어빵을 구웠고 하루 한정량 딱 500마리만 굽고 문을 닫았다. 500마리를 굽고 파는 데는 쉬지 않고
했을 때 3시간 정도 걸렸다. 길 건너 사람은 점점 울상이 되어 갔다. 그리고는 결국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가끔 손님들은 붕어빵을 먹으면서 꼬리 부분이 아쉽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손님의 말을 유심히 생각한 후 바로 다음날 시장에서 가서 땅콩을 사서 직접 절구로 빻아 식감 좋은 크기로 만들어 붕어빵 꼬리에 뿌려주었다. 이것이 대박이 났다. 소문이 돌자 사람들의 줄은 더 길어졌고 더 멀리서 붕어빵을 사러 왔다. 붕어빵을 다 팔고 끝나면 정리를 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 가끔 도서관에 들어서면 여학생들이 아저씨 여기 학생이세요? 라고 신기해했다. 그렇지만 창피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다라고 말을 했다. 영업이란 사전적 의미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제대로 파는 영업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고객에게 진심을 다해서 상품을 팔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제대로 파는 영업일까? 나는 제대로 파는 영업을 붕어빵을 팔면서 알게 됐다. 그것은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고객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파는 영업이라고 생각했다. 단순히 붕어빵이라는 상품을 팔지만 그 속에서 내가 연구하고 발전시킨 일은 많이 있었다.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아내는 것이 제대로 파는 영업이다. 그리고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주의 깊게 듣는 것도 중요하다. 영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의적인 도전을 파는 것이다. 고객은 무조건 싼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말 것. 영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가정주부, 기업 담당자, 남녀노소 모두를 접하게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을 대부분 돈의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도 많다. 무라마츠 다츠오는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에서 이렇게 말했다. 상위 20%는 세일 제품을 절대로 사지 않는 층, 하위 20%는 세일 제품만 사는 층, 그리고 중간에 60%는 세일 제품과 정가 제품을 모두 사는 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고액 고객, 유치 마케팅에서 타깃으로 삼는 것은 상위 20% 층과 중간인 60% 층을 더한 80%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세일 제품도 사고 정가 제품도 사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든 이동할 수 있는 부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조트 분양 영업을 할 때 어떤 여성이 전화를 걸어 설명을 듣고 싶어 했다. 방문 약속을 잡고 그분을 만나러 갔다. 여기에 철칙이 있다. 나는 고객과의 약속은 대부분 오전 10시로 잡는다. 아무리 먼 지방이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오전 10시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력이 뛰어난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방문 상담의 90%는 오전 10시에 만난다. 그날도 오전 10시에 방문 약속을 하고 고객이 사는 아파트에 갔다. 지난 휴가 때 가족이 동해안을 놀러 갔는데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휴가철이라 숙박시설도 꽉 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아이들은 보채고 날씨는 덥고 최악의 휴가를 보냈다. 고객은 그래서 이참에 리조트를 분양받고 편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서 본인이 생각한 2천만 원대의 상품을 상담받기 원했다.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직계 가족들도 많은 여행을 좋아하고 또한 여력도 좀 있어 보였다. 그래서 2천만 원대 상품이 아닌 3천만 원대 상품을 권했다. 보통의 영업사원들은 고객 상황 생각한 상품을 빨리 계약하고 나오려 한다. 그런데 나는 고객의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조언을 하는 편이다. 고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천만 원대 상품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가족들도 많고 편히 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가감히 1,000만 원이나 더 비싼 상품을 권해드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진심과 영업사원의 확신이다. 머뭇거리면서 상품을 제안하면 고객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객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내 말을 들어보니 조금 욕심이 생겼고 결국 3,400만 원짜리 리조트를 계약을 했다. 고객은 처음 생각한 돈보다 1,0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선택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이 얼마의 여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는지가 조금은 파악된다. 그리고 경험상 2천만 원의 정도의 상품을 살 수준이면 그 이상도 크게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고객이 말하는 그대로 바로 계약을 하고 돌아가지만 나는 고객의 상황을 깊이 고려해서 상담을 하는 편이다. 고객은 가족도 많고 여행도 좋아하는데 가격이 저렴한 것은 리조트 평수가 작아서 많은 가족이 함께 가기에는 불편하다. 그리고 저렴한 리조트는 분양받았다가 나중에 평수를 올려서 더 비싸게 분양받는 수고로움을 많이 봤다. 처음부터 고객의 성향과 재력 등을 바로 분석해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상품으로 상담을 해주고 계약을 한다. 용다리 황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황태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용다리라는 곳에서 생산되는 황태다. 바람과 기온이 최적의 조건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명태의 3, 4월 동안 겨울 내내 눈과 매서운 바람 그리고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황태로 변신할 때 최적의 맛과 품질이 보장되는 곳이다.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태 한 마리를 만들려면 33번의 손길을 들어가고 땀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는 상품이다. 그래서 황태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한다. 처음 매장을 오픈하고 용대리 경쟁사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다. 가격 경쟁에서 조금 낮게 측정하고 박리다매로 상품을 팔려고 야심차게 준비했다. 그런데 분명 똑같은 품질이고 같은 용다리 황태 상품이며 가격도 저렴한데 내 황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았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나의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가격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영업 관련 서적들을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고객의 비밀 가격. 상품에는 브랜드라는 것이 있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 거의 모든 판매점에서 100만 원 파는데 혼자서 80만 원에 판다면 과연 잘 팔릴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정말 명품일까? 짝퉁일까? 수없이 의심을 하고 결국 100만 원짜리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주고 가방을 구입한다. 나 역시도 결국 이러한 고객의 심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포장 박스를 고급화하고 황태를 더 보기 좋게 손질해서 가격을 용다리 평균 가격보다 조금 올려서 다시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리고 용다리 오리지널 100% 황태라는 슬로건을 자신있게 걸고 판매를 시작했다. 그렇게 온라인에 올려놓고 얼마 되지 않아 뜸하던 주문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포장을 고급스럽게 하니 눈에 띄었고 가격을 봐도 기존의 경쟁업체의 가격보다 많이 비싸지 않으니 충분히 가치를 느꼈던 것이다.
구매한 고객들은 싸게 팔 때보다 비싸게 팔 때 더 좋은 평들을 쏟아냈다. 역시 용다리 황태가 최고야. 비싼 게 확실히 좋아. 물론 용다리 황태는 중국에서 말린 황태나 타 지역에서 파는 황태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은 황태인데 왜 용다리 것만 비싸냐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맛을 보면 그 의문은 바로 사라진다.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전국 팔도에서 열리는 축제장에서의 일이었다. 요즘 지방 곳곳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린다. 대게축제, 삼척, 정월 대보름제, 닭갈비 축제, 벚꽃 축제 등등 수많은 축제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전국의 축제장들을 다니면서 황태를 판매했다. 지방축제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싸고 양을 많이 주고 그래야만 팔릴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덕 대게축제에서 황태포를 평소 가격보다 10% 싸게 가격을 붙여서 팔았는데 사람들은 용다리 황태라는 브랜드 보고 상품 구경을 왔지만 여기서도 역시 판매가 저조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싸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늠하기가 너무나 난처했다. 그래서 온종일 고객과의 대화를 분석해서 다음날 새로운 가격을 올려놨다. 평소보다 가격을 5% 올렸고 전날보다 15% 올린 셈이다. 축제장에 오는 고객들은 보통 하루만 오는 것이지 매일 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제의 가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날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효과였다. 비싸다며 깎아달라고 하는 고객에게는 전날 가격보다는 비싸지만 지금의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깎아주니까 모든 만족해하면서 황태를 사가는 것이었다. 이처럼 물건을 사는 고객들의 심리는 천차만별이다. 무조건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무조건 비싸게 책정한다고 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가격, 심리 한계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고객의 가격 심리 한계선을 잘 연구하고 적응한다면 상품을 파는 내게도 이익이 있고 상품을 사는 고객도 심리적 안정이나 만족감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은 무조건 싼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염두에 두었던 가격보다 조금 비싼 가격의 상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이 나는 매장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그리고 전국 팔도 행상을 하면서 깨달았다.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상품마다 마지노선이 있다. 그 마지노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실적은 배가 될 수도 있고 미치고 팔 수도 있다. 고객의 심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영업사원과 고객 모두 만족하는 영업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업사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